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은 어제만의 재료도 좋았는데요. 어제 이란이 예고된 공격, 약속 대련 이걸로도 좋죠. 아, 이란이 이제는 더 안 되겠구나. 그런데요, 영민 매니저 조금 전 한 30분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 이제 세부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K 증시 거칠 게 없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군이 직접 개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제가 좀 더 빨리 이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실제로 조금 전에 이제 한 30분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제 12일 전쟁이라고 이제 명명을 좀 하면서 12시간 동안 완전 이제 휴전을 하고 그리고 24시간 후에는 전쟁 종식을 이제 선언하게 될 거다. 종식까지? 네, 이렇게 이제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일단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폭락해요. 사실 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유가 급등하면 또 전 세계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생길 수 있고 또 공급망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원천적으로 이란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못하던 것 사라졌고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 자체도 이제 종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아직 최종적인 이제 종식을 선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동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해소되는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이슈도 있거든요. 그것도 잠시 후에 저희 일발과 있으면은 매크로 관련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준호 매니저, 나름 지금 프리마켓도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선택지가 많은데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사실 시장 자체의 어떤 훈풍과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저는 이제 성장 섹터들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또 모처럼 만에 로봇 섹터, 자유로의 로봇이 정말 날아올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이제 미국의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또 태클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바이오도 전체적으로 시장 하락을 어떤 방어하는 역할을 못했는데 오히려 로봇 섹터가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면서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좀 상한가를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로보티즈 상한가와 같이 함께 봐야 될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은요. 예. 바로 하이젠 RNM이라는 기업을 들고 와봤고요. 네. 결국 이제 LG 그룹 향 로봇 기업들이 전일 강세를 보였던 날이었다. 그래서 LG 출신이 이제 과기부 장관 지명자로 지금 임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LG 향 로봇 기업들이 전체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 이유가 배경은 지금 이제 LG AI 연구원장이었고요. 실제로 지금 삼성 탈레스와 또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에서 AI와 그리고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연구를 했다가 2016년도에 LG 그룹에 입사해서요. 또 AI와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을 했던 AI 전통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지금 이제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도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 시절에도 합류가 되면서 실적으로 이제 전동희 신임 특보도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고요. 실제로 로보틱스와 제어 그리고 기계 학습 등을 연구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결국 로보틱스와 AI의 어떤 이제 적임자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이재명 정부에 또 합류를 그렇네요. 하면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어떤 로보틱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육성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보 시절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어떤 정책을 펼치기에는 일자리 대체라는 어떤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표를 좀 잃을 수가 있잖아요. 로봇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약에. 정부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무래도 태동기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모든 빅테크 기업들과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제 총망라에서 좀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으로 강력하게 육성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AI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육성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로봇 산업들은 궁극적으로 가장 강력한 육성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LG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도 미래 먹거리로 계속 로봇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로봇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데 그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 로봇으로 따지면 이제 관절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관절은 실적으로 이제 감속기고요, 근육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액추에이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액추에이터를 LG전자와 또 그리고 LG전자의 가전제품과 로봇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하이젠 R&M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이제 모터 사업부에서 출범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액추에이터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LG전자 향 가전제품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로봇 액추에이터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도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는 아무래도 로보티즈가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이젠 R&M도 같이 공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이젠 R&M이 이제 제가 작년에도 좀 자유로를 외치면서 하이젠 R&M 소개해드렸을 때 한 170%, 한 180%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피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그 안에서도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자동차도 보선다이맥스의 또 이제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또 이제 메타플레이트 아메리카와 또 현대차 제조 라인에 투입이 되고, 또 삼성전자도 최근에 SR 휴머노이드 팀이 가동됐잖아요. 그래서 네. SR이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원 팀이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팀이 가동이 됐는데 올해 SR. SR 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삼성만의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또한 로봇의 진심이었던 게 뭐 로보티즈부터 시작해서 엔젤 로보틱스, 로보스타 또 잇따라서 지분 투자했고,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분사된 기업이고, 최근에 또 베어 로보틱스라고 또 세계 최초의 또 지능형 로봇, 서비스형 로봇 기업도 네. 최근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LG전자도 빠른 시일 내에 LG만의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UBS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50년까지 연평균 40%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고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애플도 실제로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지금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국내 로봇 업체들과의 꾸준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고 39건의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우주 발사체 액추에이터도 지금 이제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제 하이젠 R&M의 액추에이터 기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먼저 움직였다면 네. 하이젠 R&M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하이젠 R&M이고요. 하이젠 R&M 하면서 왜 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를 언급하느냐? 네. 이분이 로봇 LG 맞습니다. 연구원장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주전공을 보니까 빅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맞아요. 로봇과 로보틱스, AI 네, 맞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이분이 로봇 갔으니 과기부로 맞아요. 로봇이다. 그리고 어제 로보티즈를 찾았고 맞습니다. 하이젠 R&M을 찾았습니다. 하이젠 R&M이 크게 보면 LG 쪽에서 맞습니다. 분사된 기업이요. 기업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LG의 네. 가전제품에 원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다가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용 액추에이터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민간 우주항공 업체, 지금 한국항공 우주를 좀 추정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네. 거기에도 우주 발사체용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격 전략을 해주시면서 로보티즈랑도 한번 비교를 네, 해서 맞습니다. 같은 전략을 그래서 좀 해주세요. 아까 네.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14%대 지금 상승 흐름이 네, 나와가지고 예.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다 5%였는데, 그래서 지금 막 14%, 10% 이상 떠서 출발하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신고가행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도 예.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좀 리스크가 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1,900원 라인대까지 뛰고 있기 때문에 4만 원 이하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가는 예. 4만 원 이하에서 1차 매수가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도 조금 상향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라인대가 5만 900원 라인대였는데 저는 목표가를 4만 7천 원 라인대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만 2천 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하이젠 R&M. 안 준다고 했을 때는 한번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줄까요? 좀 과도하게 지금 많은 왜, 품이 있어가지고 예. 네,
본장에 들어가면 4만 원 이하로는 반드시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오늘 어떻게 해요? 네. 어제 그냥 난리가 났는데 맞습니다. 오늘 좀 로보티즈는 네. 뭐 공개 방송이나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꾸준하게 로봇주의 대장은 로보티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의 M7 기업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엔비디아와 메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든 기업들과 한번 그 액추에이터를 공급했거나 지금 네.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결국 로보티즈가 국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가장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LG죠. LG와도 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당연히 그거죠. 로보티즈의 네. 액추에이터가 공급될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의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2개가 들어가고 협동 로봇에서는 6개, 7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뭐 12개, 또 20개가 들어가고 또 그리고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뭐 40개, 5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 원가의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들어가는 게 액추에이터라서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개발되면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 로보티즈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여전히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네, 그래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네.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도 로보티즈가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를 기준으로 로봇 섹터들이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다소 높은 자리고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보유자 관점에서 저는 결국에 로보티즈가 한 10만 원 라인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가는 과정에서 한 8만 5천 원 그러니까 9만 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만 5천 원, 7만 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S 킴님이요. 이번 AI 신정부의 정책 수혜주의 최종 목적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로봇 섹터가 가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민 매니저. 어제 로봇을 좀 보면 이 배경은 네. 과기부 장관 후보의 역할이 일단 네. 크죠. LG 출신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분이 로봇 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영민 매니저의 로봇 픽은 사실 로봇 전공은 아니고요. 로봇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 이제 빅데이터를 급등한 잘하죠. 이유는 네. 원래 이제 그 이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지금 현직이에요. 현직 연구원장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됐잖아요. 이력을 보면 과거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 기술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던 이력이 네. 있고 실제로 이제 LG 엑사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 추론형 AI, 중국의 이제 딥시크라든지 오픈 AI의 이제 챗GPT에 비교할 수 있는 이제 LG 엑사원이라고 하는 이제 추론형 AI를 이제 연구 개발을 주도를 했고 네. 개발을 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직관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어제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울산에 SK가 데이터 센터 이제 7조 원짜리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가가지고 AI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기업들 주가가 어제 다 급등했어요. 네. 삼성 SDS 급등했죠. LG 이제 CNS 급등했죠. 그다음에 심지어 그동안에 움직이지도 않던 루닛도 급등했어요. 루닛도 지난주 금요일 날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경훈 LG AI 연구원장도 지난 금요일 날 AI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갑자기 이제 장관 인선 발표가 나오는데 이제 네이버의 이제 한성숙 전 대표는 중기 벤처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LG AI 연구원장 이제 배경훈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가 LG그룹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걸 이제 선언을 해놓은 네.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AI 연구원에서 추론형 AI뿐만 아니라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대한 기술 개발을 전부 다 이제 주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출신이 이제 과기부 장관 임명됐다라고 하니까 어제 가장 먼저 이제 급등했던 게 로보티즈 그리고 이제 LG가 지분 가지고 있는 로보스타가 같이 이제 급등을 했던 거예요. 요 두 종목이 이제 직관적으로 LG 인물이 과기부 장관에 네. 이제 임명이 되다 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관련해서 클로버도 또 급등을 하고 클로버 이제 이런 나왔죠.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 시간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은 현 정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모 회계법인에서 만든 리포트라든지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이제 발간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3-4-5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잠재 성장률 3% 달성하고 AI 3대 강국 진입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탑5 이제 국가로 진입하기 네. 위한 전략. 거기에 이제 AI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AI가 핵심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제조기업의 산업이잖아요. 네.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게 결국 또 AI이기 때문에 이거 AI는 제조업의 혁신과 연결시킬 때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AI, 피지컬 AI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공약집에 보면 로봇에 대한 얘기가 이상하리만큼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 기업들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게 결국은 AI라든지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로봇으로 이제 구현될 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해주셨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투자, 로보티즈는 LG가 투자, 뭐 클로봇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현대차가 현대차 투자,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짝을 맺어 SK는 뭐 유일 로보틱스 네.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는 이제 타이밍이 왔다. 정책 수혜주에 이제 AI에 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 사이클에 진입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클로 보십니까? 오늘 좀 아니, 본다면? 어제 제가 이제 낮에 클로봇을 클로봇 얘기를 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뭐 로봇주들 저는 준호 매니저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이제 로보티즈가 가장 시세가 강하고 유일하게 지금 홀로 사상 최고가를 뚫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기업하고 또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나란히 이제 움직인다라고 좋습니다. 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SK그룹, 삼성그룹, LG그룹이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 좀 승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보면 준호 매니저 일반 하이젠 RNM이 16% 급등을 하고 있고 클로봇이 지금 앞단에 가고 있어요. 10%대가량 시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보선 다이맥스 보선 다이맥스. 이제 상장에 대한 네. 기대감으로 실제로 이제 보선 다이맥스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협력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스팟이라든지 또 아틀란스 관련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또 클로봇이고 스팟은 투입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계. 로봇의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실내 자율주행 관련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클로봇도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봇 어떤 그룹의 연계 회사로 갈지 자, 시세를 계속 보시도록 하고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유가 반값 유가 만들어냈잖아요, 트럼프가. 연준도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란 때문에 이거 이야기를 못했는데 원로 이사가 7월 금리 인하를 했는데 간밤에요. 봄원 연준 부의장 이 사람도 맨날 금리 올려야 된다, 물가 잡아야 된다 매파거든요. 네. 지금 봄원도 7월에 금리 내려야 된다. 경쟁적으로 매파 두 명이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타코라는 왜? 좀 조롱을 이제 좀 받다 왜? 보니까 완전히 좀 각성을 한 것 같고 왜? 어쨌든 중동 문제 이게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성과. 왜냐하면 이제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이제 이란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제 좀 방치하다시피 해온 상황이었는데 전쟁이라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한다면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네. 들면서 최근에 이제 연준 의장을 조기에 이제 지명하는 부분 저는 아까 앵커님이 브리핑 해줄 때 네. 거의 그냥 전국을 찔렀다. 그렇죠. 눈도장? 줄 서는 거 아닌가 약간 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좀 맞아요. 들고 네. 원래 이제 연준 이사가 어제 이제 맞아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제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미군이 이제 직접 공격한 것 때문에 완전 묻혀버렸는데 묻혔죠. 네. 오늘 보험원 부의장도 다시 이제 7월 금리 인하를 지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보험원 연준 부의장은 연준의 매파 중에서도 가장 좀 매파 성향이 네. 좀 강한 네.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FOMC 회의 때 실제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조금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물가 안 오른다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이후에 물가가 대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또 실책을 좀 범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고용이라든지 노동시장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뚜렷하게 지금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성장보다는 계속 물가에 좀 집착하는 듯한 이제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원 연준 이제 부의장이라든지 크리스토퍼 월러 이제 연준 이사도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준의 목표는 물가만 잡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건전한 성장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방점을 좀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물가 쪽에 방점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경제가 침체 가능성이 더 실제로 FOMC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도 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노동시장 경직되고 있다.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했는데도 금리를 동결시켰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주요 인사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지지 발언을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이제 연준 의장 지명자로 이제 월러 둘다 이사 좀 돼요? 보험원 다 네.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유력한 네. 후보 중에 하나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연준 의장 자리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빨리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좀 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거는 우리 시장에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전체에 굉장히 네. 좀 반가운 이제 흐름이다. 좋죠.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까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7월 왜냐하면 이제 이나 힘들어? 어쨌든 뭐 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하반기 때 지금 점도표 9월, 12월 이렇게 이제 네.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여름 상황이잖아요. 본다고 했죠, 파월은.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의 의견을 따른다면 이제 9월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이제 뭐 연준에 표결권이 있는 네.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외치면, 7월을 주장하면 당연히 이제 7월 달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네. 좀 높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반반 정도라고 보는데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 특히 7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물가 있고. 저는 상당한 이제 좀 중요한 이제 변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내일 연준 위원들이 그냥 발언들 쏟아지거든요. 이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또 네. 7월 금리 인하를 하면 또 모릅니다. 이제 매파 2명이 완전한 트럼프 편으로 돌아섰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원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 투자자분들이 네. 샴페인을 터뜨리고 박수를 치고 우리가 공매도를 무찔렀다. 딱 어제 이겼다. 예전에. 쇼커버 터지더라고요. 어제. 맞습니다. 예전에 딱 진짜 에코프로 아, 그룹주의 그때, 그날. 흐름하고 네. 똑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원전 글로벌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과는 좀 반대적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원전 랠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이 흐름이 당분간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원전, 특히 이제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이유로 저는 유럽 쪽의 어떤 추가 원전 수주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너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미국 또 그리고 트럼프도 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지금 정책을 폐기하면서 탈탈 원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또 특히나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또 시공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해상 풍력 에너지 고속도로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수혜다라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이 두 가지 축에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서 당분간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뜨거운 관심으로 정말 진짜 공매도 세력들을 물리치고 물리쳤어요. 있는 네. 진짜 실제로 에코프로 그룹주도 지난번에도 어떤 개인들의 어떤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서 공매도의 어떤 쇼커버린 물량들이 계속 들어와주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금부터는 사실 목표가와 사실 손절가가 의미가 없는 게 의미 없어요. 투자 전략을 네.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략을 사실상 이제 신고가고 이미 네. 지금 이제 아니, 시총 3위 되겠어요, 이러다가. 네, 예. 벌써 시청 10위까지 들어와 저 있고 5위 안으로 네, 맞습니다. 왔어요. 5위 안으로 예, 들어와 있는 5위 왔어요, 상태고 5위. 두산 에너빌리티 이 랠리가 예.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과 예.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이제 뭐 가자 이런 감정이 더 앞선 가자. 상태이다 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목표가와 손절가, 아, 이적가를 그래요? 잡아드리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종목. 다른 예. 종목들 다른 그래서 원전. 최근에 오히려 약간 시장 여파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설주들 그 안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예.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지금 이제 원전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과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이게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감으로 최근에 강했던 현대건설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맞아요. 오히려 이 전쟁 리스크가 이제 마무리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매출 성장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SMR 쪽에서도 국내에서 좀 독보적인 좀 지위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을 오히려 지금 안정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어떤 이제 야수의 심장이거나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좀 이게 변동성을 좀 즐길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도파민 약간 네, 예,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근데 만약에 네.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변동성이 한 번 나오면 그걸 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 오히려 삼성물산이라는 물산. 기업으로 좀 대체해서 보는 게 오히려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강한 시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 얘기. 영민 매니저 우리가 그때 이제 네. 과연 공매도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또 네. 두 분 해주셨고 네. 그걸 본다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이제 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큰 시세가 나왔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영민 매니저의 원전주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악재를 좀 찾아봤더니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지금 프랑스 폭염의 원전 뭐 제동 정도고 지금 맞습니다. 너무 악재가 없어서 저는 또 그게 좀 약간 뭐 그동안의 케이징스 좀 걸리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승리한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에코프로 사례를 얘기했죠. 말씀을 좀 예.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어저께 외국인들이 한 300만 주 정도 이제 쇼커버를 좀 하면서 들어왔죠. 예. 주가를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들어 올렸어요. 예. 오히려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합을 하는 것보다는 누가 먼저 조금 팔아먹을까 이렇게 좀 눈치 개인이? 싸움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는 뭐 1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SMR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대규모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체코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저는 뭐 굉장히 좀 풍부하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 충돌이 조금 이제 변수였어요. 왜냐하면 핵시설 파괴하고 벙커버스터 이제 터뜨렸을 때 우라늄 막 이제 네, 막 방사능 방사성 유출. 유출되고 네. 뭐 이러면은 또 원전은 위험하다 막 이런 인식 때문에 또 투심이 좀 위축될 수 있었는데 벙커버스터를 지금 14발이나 이제 터뜨렸는데 방사능 누출됐다는 얘기 아무도 지금 하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미리 옮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변수들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단 하나 이제 주가가 너무 빠르게 이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58,000원 밑으로 누르면 그냥 무조건 매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56,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패턴을 보면 딱 요 구간을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는 언제요? 분들은 네.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 5일선을 쭉 타고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누르는 파동이 생기거든요. 예. 요번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5일선이 올라오는 걸 딱 누르는 요 구간 한 64,000원 정도 요번에는 그 정도 이제 가격이 좀 누르면은 또 신규 접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고 AI의 이제 전력 트렌드를 가장 좀 대변하는 기업이 HD 현대중공업,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물론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리하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내 정책적 이슈를 감안했을 때 수급 심리는 상당 부분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10만 원 눌림목 들어오면 한 64,000원 구간 신규 매수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만들어 드리고 에코프로랑 거의 똑같네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움직이고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에코프로는 오일선으로 요렇게 계속. 움직였다가 거기서 더블이 한 번 더 갔어요. 네. 150만 원까지.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시세가 저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뭐 더블 가기는 좀 힘들더라도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좋아요. 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이제 원전 기업들도 최근에 한전 기술이 또 SMR 이제 설계와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주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전 한전 기술도 기술.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태웅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네, 태웅도 부품. 미국 기업이 이제 SMR 발주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기자재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원전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차트가 비슷해요. 5일선에 이제 이격 조정이 한번 들어왔고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풍요한계 바로미터로 위에 두고 그렇죠. 예, 건설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파운드리 만들 수 있는 곳들, 또 태용 원전 기자재 그렇죠. 있고요. 설계하는 한전 기술. 오늘 한번 원전주는 이런 추가적인 공략들 한번 해보시고요.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K 이터닉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준호 매니저 네. 뭐 다 된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육각형, 신재생, 풍력, 뭐 태양광 다 되는데 또 SK 울산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5%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거의 장중에 상을 상한가를 쳤죠. 쳤습니다. 네. 그래서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SK하이닉스의 유일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이제 최태현 회장이 가장 큰 베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7조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얘기를 나왔는데 결국 이 데이터 센터와 또 ESS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결국 ESS가 또 핵심이고 실제로 그렇죠. 탄소 중립과 아리백 달성을 하기 위해서도 결국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도 아리백 관련된 조기 달성 관련해서 에너지 고속도로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에 7조 투자하지 그리고 아리백 조기 달성을 위해서 지금 혁신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SK 계열사 내에서 SK
이터닉스가 유일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뭐 상한가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계획던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장중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이제 SK 이터닉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미 뭐 빅테크 기업들은 아리백을 자체적으로 달성을 한 상태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SK 하이닉스나 국내 기업들에게 결국 탄소 중립으로 부품을 조달해 달라라고 이미 요청을 한 상태고, 그걸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203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 정부, 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아리백에 더욱더 속도를 박차를 가한다고 했을 때는 SK 이터닉스의 역할과 그리고 향후에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7조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은 SK 이터닉스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네, 어떤 오늘은.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신고가 흐름이 바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5,000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 다시 한번 3만 원 라인대는 돌파해서 충분히 33,000원 라인대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33,000원을 목표가로 좀 설정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그룹의 데이터 센터 관련한 신재생들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풍력, 풍력, 태양광 다 네, 있네요. 맞습니다. SK이터닉스, 네, ESS까지 있습니다. ESS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 또 SK 이터닉스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지금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끼리 파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이다. 아니다. 네. 삼성 SDS가 대장이다. 아니다. LG CNS가 결국은 이 모든 판을 먹을 것이다. 지금 법안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삼성 SDS 리뷰를 좀 해 주시면서 3대장 중에 영민 매니저 누구에게 한 표 던질 겁니까?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놓고 보면 카카오페이가 당연히 이제 대장이죠. 대장이에요.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 삼성 SDS, LG CNS는 CNS. 스테이블 코인 이슈뿐만 아니라 네. 지금 AI 이슈까지 이제 같이 붙어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만 떼놓고 보면 대장은 카카오페이, AI하고 카카오페이? 같이 보면 또 삼성 SDS가 네. 대장, 뭐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 시간에 삼성 SDS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니 이 무거운 종목이 그냥 어제 하루 만에 14%가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아까도 이제 로봇 기업들 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해보면 SK그룹이 울산에다가 7조 원 투자했잖아요. 제가 이제 예언 아닌 예언을 좀 해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려 보시면 이재명 이제 지금 대통령이죠. 그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광주에다가 10조 원을 들여서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얘기에 쏙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울산에 먼저 가가지고 지금 SK가 7조 원 투자하고 간 다음에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광주에도 한번 가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상컨대. 예. 광주에 좋아요. 10조 원, 왜냐면 네. 이건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기 때문에 네. 10조 원 이제 AI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광주에 이제 광주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네. 물론 가전 쪽으로 이제 생산하는 공장이긴 합니다만 예. 여기에 또 뭐 삼성 내지는 혹은 또 다른 대기업이 대규모 이제 AI 뭐 센터를 짓겠다거나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적으로 저의 뇌피셜로 이제 LS도 있어요. 추정을 네. 추정을 한번 해보면 네. 실제 LS는 네. 어저께 LS 일렉트릭이 있죠. 엔비디아의 또 네. AI 서버에 또 네. 전력망 이제 공급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와서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가능성을 감안을 해보면 아니 SK도 네이버도 카카오도 지금 다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삼성만 지금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큰 게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저께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달청에서 범정부 이제 초거대 AI 공통 기반을 이제 구축하는 프로젝트 이제 발주를 해서 이 계약사를 선정을 하는데 요 경쟁사들도 LG CNS를 포함해서 몇 군데 경쟁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어저께 이제 최종 계약을 이제 낙점이 된 기업이 삼성 SDS 이제 컨소시엄이거든요. 여기에 한글과 컴퓨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이제 범정부 초거대 이제 AI 시스템 구축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따냈기 때문에 어제 그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또 삼성 SDS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는 아마 이제 이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2014년에 상장되고 나서 정말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또 삼성 SDS 자사주를 받은 직원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탈출을 그럼요. 할 수 있는 가격이 한 네. 20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네. 이제 겨우 한 10년 만에 본전이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도 뭔가 이제 좀 큰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어제 이제 조금 21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었나요? 네.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한 23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시세가 좀 가능해 보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AI 이슈까지 붙었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지금 AI 이슈까지 좀 붙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장기 파동을 보면 완전히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흐름이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전개가 좀 됐고 지금 월봉 보고 계신 거거든요. 예. 23만 원 정도까지는 특별히 이제 매물 저항 없이 한번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최근에 또 삼성 SDS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또 긍정적인 이제 리포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주 받은 그 가격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20만 원. 가줘야죠.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네. 직원분들 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많을 SDS 직원분들 겁니다. 많을 네. 거. 한 컴도 짧게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소버린 AI에서 네. 어제 같이 달고 간 게 맞습니다. 이거 그 컨소시움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DS 이제 컨소시엄에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같이 참여가 됐고 특히 또 한글과 컴퓨터는 2월 달에도 이게 이제 국회에 또 공공부문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 이제 소버린 AI는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공공부문의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금요일 날 AI 간담회 때 참여했던 민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던 게 정부에서 먼저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발주를 좀 많이 해달라. 네. 그래야 이제 AI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걸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공부문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 가장 좀 대표적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한글과 컴퓨터다. 역시 한 2만 6, 7천 원, 뭐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근처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산일 전기도 좀 좋고요. 예, 네. 리뷰도 좀 해보시면서 AI 쪽도 네. 오늘은 뭐 방산 빼놓고는 다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같이 뭐 지금 좀 LS 해주시죠. 일렉트릭이 또 이제 엔비디아 팀에 또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라는 그거죠.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제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한 이 전력기기 업체들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변압기 쪽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동안은 이제 북미향 이제 데이터 센터 변압기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봤다면 이제 우리가 범정부 차원에서도 좀 강력하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좀 투자 발표가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력기기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원전 르네상스에도 결국 원전 설비에도 결국 전력기기 변압기가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슈퍼사이클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산인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특수 변압기 관련된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오히려 저는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다시 한번 95,000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고 뭐 지금 시간에서 어제 로보택시 런칭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국내 기업들은 좀 저조했는데 어제 드디어 이제 테슬라가 한 8, 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머리를 전 잘 썼다고 보는 게 일단 이 과정에서 시범 운행 과정에서 약간은 이제 법규를 위반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또 주정부 차원에서 이걸 취소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대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실제로 안전 요원까지 조수석에 탑승한 채 인플루언서들과 일부 사람들만 좀 제한을 해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진보 언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트집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플루언서가 타는 과정에서 잠깐 중간선을 넘어섰다라는 것 때문에 법규 위반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를 택시를 많은 뭐 20대, 100대를 풀어버리고 했다면은 정말 이제 문제가 제가 많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소수로 또 그리고 안전 요원까지 태우면서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었다 보고 있는데 오히려 확장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지금 팔리고 있는 모든 자동차 모델 Y, 모델 S가 바로 로보택시로 접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장성과 대중성은 어차피 규제만 완화되면 바로 풀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 이제 프리마켓에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네. 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간 전략이었다. 맞아요. 네, 인플루언서들이 막 틱틱대고 안 좋은 얘기를 한 것이 일종의 트릭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뭐 네. 머스크 한마디에 테슬라 주가가 주가가 얘기하는 폭등을 거니까요. 했고요. 네. 이제 오늘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장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요? SDS 이제 얘기를 또 해드렸으니까 사실은 어제 요 종목을 같이 언급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삼성 SDS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AI 공급망 이제 전문 기업 엠로라는 기업을 오늘 저는 일발 종목으로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의 이제 공급망 관리 SRM 이제 전문 기업이고요. 특히 그렇죠. 여기에 이제 AI를 접목해가지고 상당한 이제 효율성을 이제 배가시킨
아무래도 이제 케이던시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 제품 서비스 제품에 네. 대한 이제 주목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급망 관리라는 게 구매 계획부터 해가지고 실행, 물류, 보관, 관리까지 이제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CM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생각나요. 불렀던 예.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AI까지 이제 같이 이제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앵커님 또 경영학 전공을 예. 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급망 관리 이런 맞아요. 것들 배울 때 이제 공부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AI가 이제 같이 붙으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단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최근에 이제 출시한 케이던시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게 그냥 제품만 출시한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는 당연히 이제 삼성그룹들을 포함해서 대기업 이제 고객사를 그렇겠죠.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얼마나 많은 고객사를 이제 유치를 하는지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미국 전자기업 플렉서스하고 첫 번째 이제 케이던시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3월 달에는 미국 공조기업 모다인하고 이제 체결을 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글로벌 탑 PC 회사하고 이제 또 세 번째 이제 계약까지 체결을 했거든요. 특히 삼성 SDS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자주주이기 때문에 삼성 SDS 아메리카 이제 법인에서 바로 이 케이던시아 영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그룹도 뭔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와 관련된 대규모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나온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또 질 수 없잖아요. SK가 7조 투자한다 그랬는데 이상 되겠죠. 최소 10조 예. 이상 저는 이제 투자를 할 걸로 발표가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또 삼성 SDS와 또 관계회사인 엠노까지도 같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미리 이제 조금 예상을 하면서 주가는 지금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이제 빠져 있는 맞아요. 상태거든요. 네. 올 연초에 8만 원대 이제 고점 찍고 거의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이제 주가 조정이 좀 진행되다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부담 없는 가격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해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튀어 올라가는 요 리바운드 기술적인 이제 반등 흐름을 공략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프리마켓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 6만 원 정도를 그냥 이제 매수 가격으로 그럴까요? 설정을 한번 해드릴게요. 뭐 한 2, 3%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6만 원 정도 이제 매수 가격, 6만 원 아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도 조금 조정해가지고 7만 5천 원 정도로 목표가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도 조금 올려서 5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로 이제 가격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엠노입니다. 삼성 SDS가 묻어있는 네. AI 소프트웨어 기업. 준호 매니저는 하이젠 R&M입니다. LG가 맞습니다. 묻어있는 로봇 기업. 자, 두 개 종목 오늘 공략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